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박사 정찬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주제는 이겁니다.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엽기적인 물건들, 우리가 평소 하는 엽기적인 식습관,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엽기적인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을 지속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진 것이냐면요, 우리는 그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는 거의 15년 이상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사서 가습기에 들이부었던 그런 그 약품입니다. 자,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고 이상한 병에 걸리면서 이제 슬슬 좀 이상하다, 혹시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0년 이상을 사람들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몸에 좋은 것이다 라고 뭐 의심 없이 그냥 갖다 썼던 거죠.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 피해자라고 판명된 사람이 밝혀진 것만 6,000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거로 사망한 사람이 1,3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언론에 밝혀진 숫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년에 한 60만 병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한 병에 한 5명씩 노출됐다고 하면은 300만 명이겠죠. 그 정도 노출이 되었으니 전 국민의 몇 퍼센트입니다. 아마 1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용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면서 썼나요?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써야 될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고 썼을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몰라서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가습기 살균제 수준으로 나쁜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식 못하는 그런 습관이죠. 여러분 고기, 갈비 자주 드십니까? 혹시 갈비 드시러 자주 식당에 가십니까? 자주 가시는 분도 있고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그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주로 쓰는 도구가 가위입니다. 비단 꼭 갈비를 먹는 식당뿐만이 아니라 뭐 돼지 목살을 구워 먹는 식당에서든 어느 식당에서든지 간에 가위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 야채를 자를 때도 가위를 쓱쓱쓱쓱 잘라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샐러드도 만들고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를 조리하고 자를 때 가위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저의 그 미국 생활 경험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자르는데 가위를 쓰는 거를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왜 가위를 안 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상하다. 잘 모르겠는데 왜 안 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음식 자를 때 가위를 막 쓰니까 야, 한국 사람들 되게 머리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맞아, 한국 사람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 뭐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좋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상황이 있는 다음에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정말 가위 같은 게 없나? 그럼 고기를 뭘 가지고 써는가 살펴봤어요. 자, 알고 봤더니 서양에서는 가위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날이 이렇게 싹 겹치면서 음식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고기 자르는 가위는 이런 일반 가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마 같은 게 밑에 있고요, 위에 칼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르는 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요, 일단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리긴 잘려요. 자, 서양에서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긴 그런 말도 안 되게 생긴 가위를 고기를 써는데 사용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 제 백그라운드를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재료 공학도 약간은 공부를 해서 이 금속 같은 거의 특징들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의 그 재료는 주로 뭐죠? 네, 스테인리스가 제일 많습니다. 스테인리스가 가장 단단하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니까요. 스테인리스 두 개 날을 만들어서 볼트로 딱 채우죠. 그리고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쫙 비비면은 종이도 잘리고 가위도 잘리고 아무거나 다 잘립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스테인리스 금속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지나가는데, 문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이 일어나면 열도 일어나고 여기서 마모가 일어납니다. 마모란 얘기는요, 이 금속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가루가 나와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위를 오래오래 쓰면 어떻습니까? 마모가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날이 둥글둥글해지죠. 둥글둥글해지면 우리는 가위 날도 또 갈아서 다시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가위를 음식을 자르는데 주로 썼습니다. 주방 가위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위를 쓰다 보니까 날이 뭉개졌습니다. 뭉퉁뭉퉁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날카롭던 그 금속 성분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음식에 다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아주 쉬운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도 세세하게 관찰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요, 네, 날이 쓴 두 개의 가위 날을 겹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아래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은 아마 금속 가루가 스르륵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가위로 고기를 썰어 먹고 야채 썰어 먹고 그랬다면 우리는 뭐랑 같이 먹은 거죠? 이 금속 가루와 같이 먹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이미 알았던 거죠. 가위로 음식을 자르면 안 된다. 왜? 금속 가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도마 위에 칼날이 이렇게 세로로 잘리는 이런 모양의 가위를 만들어서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네, 뭐 유대인들보다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니까, 아, 역시 우리는 창의적이야, 막 고기도 가위로 쓱쓱쓱쓱 쉽게 맛있게 잘라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아프리카나 이런 많은 지식들이 구두로 전수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하죠. 노인. 책이 없는 곳에서 노인이 가장 유식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말로 전파를 안 해주면은 모르는 거죠. 네, 이 가위 이제 약간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여러분, 캔을 기억하십니까? 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캔, 요즘 캔은 주로 원터치로 딱 따비는 뭐 햄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선도 있고 그런 거를 캔으로 우리가 사다가 많이 먹습니다. 자, 옛날이라고 해봤자 한 10여 년 전에는 이 원터치 캔은 별로 없었고요. 주로 이 조그만한 캔 따개로 따서 먹게 돼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뭐 조그만한 뭐 쇠조가리로 돼 있어요. 딱딱한 쇠로 돼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따서 먹었습니다. 자, 백도 캔을 갖다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백도 캔을 어머니께서 사오셨어요. 네, 어디서 사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캔 따개를 가지고 이렇게 또각 따가지고 삥 둘러서 딴 다음에 끝에만 조금 남기고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탁 열고 안을 딱 보니까 아, 백도가 있죠. 근데 백도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 까맣게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였을까요? 네, 캔 뚜껑에서 떨어진 쇠가루였습니다. 쇠가루. 자, 이 쇠가루를 어린 나이에도 쇠가루가 몸에 나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건져내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100% 건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 건지다 보면 뭐 국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가루가 어떻게 몸에 좋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해로울 것 같은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미량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캔을 하루에 10개씩 1년 동안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가루를.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중금속을 아마 뭐 니켈, 아연, 뭐 철 이런 거에 합금이겠죠. 그런 쇠가루를
아주 미량이라도 꾸준히 1년 동안 먹으면 몸에 분명히 탈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1년이라면 탈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만약 10년을 계속 먹는다면 가습기 살균제처럼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하루 쏘여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죠. 1년 이상 꾸준하게 옆에서 가습기 그 수증기를 맡아야 폐탈이 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똑같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음식을 드실 때 가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내용을 아는데도 가위를 가끔 씁니다. 너무나도 편리하니까. 그리고 칼로 쓰기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가위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쓸까요? 네, 너무 쇳가루가 많이 나오지 않게 천천히 잘라서 쓴다 라는 느낌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 이게 몸에 좋지는 않다. 그리고 자를 때 이 서로 단단한 금속 두 개가 마찰 하면은 쇳가루가 떨어진다 라는 것을 우선은 염두에 두시고 그것쯤은 아시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음식을 드시는데 사용을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성공박사 TV에서는 그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건강 지키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경영혁신 쪽 강의를 하다가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 범위내서입니다. 상식 범위내서 제가 아는 이러한 팁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용하셨죠? 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죠? 그렇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도 바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제가 보면은 바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